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여성의 생식기와 임신 부분 중에서 우리 교과서 43페이지, 46이 아닌 5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요약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생식세포, 난자와 정자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난자는 여성의 생식기관인 어디? 난소에서 생성이 됩니다. 어디서 생성된다? 난소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난소에서 생성된 난자는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12시간에서 24시간이에요. 네, 우리는 통상적으로 24시간으로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자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성의 생식기계 중에 이제 내 생식기계, 안쪽에 있는 생식기계를 보시면 질, 난소, 나팔관, 자궁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보이시는 난소 있죠, 여러분? 난소, 요 주머니처럼 생긴 거. 이 난소에서는 매월 하나씩 난자를 배출을 합니다. 여기 주머니 보이시죠?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가 확대된 그림이 이거거든요. 이 주머니에서 매월 하나씩의 이 난자를 배출을 해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난자입니다. 난자. 그래서 난자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난소를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출된 난자는 생존기간이 어떻게 된다? 24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그래서 이 난소는요, 난자가 만들어지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난소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난소는 어떻게 보면은 알집 또는 알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주머니.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난소에서 뭐가 나온 거죠? 알인 난자가 나오는 거예요. 알, 난자. 여성도 한 달에 한 번씩 알을 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알이 배출이 돼서 수명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24시간. 그래서 24시간이 모자라요. 난자는. 그래서 24시간 안에 정자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실게요. 정자 나와 있어요. 정자는 남성의 고환의 정세관 속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자는 어디서 생성된다? 고환. 더 자세히 하자면 고환의 정세관 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크게 남성의 정자는 어디서 생성된다? 고환에서 생성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성된 전자는요, 부고환에서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고환에서 생성되고요. 부고환에서는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자의 모양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올챙이처럼 생겼잖아요. 이런 올챙이처럼 생긴 정자가 처음에는 고환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 활동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부고환으로 가서 꼬리가 살랑살랑 움직일 수 있게 성숙이 됩니다. 성숙. 그래서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를 음경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음낭이잖아요. 음낭,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죠? 고환이 들어있어요. 고환. 이게 고환인 거예요. 자, 고환에 보면은 위에 모자를 하나 쓰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부고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환에서 뭐가 만들어지죠? 올챙이인 정자가 만들어져요. 이때는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얘가 어디로 올라가요? 부고환에 올라가서 성숙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움직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환에서 생성, 부고환에서 성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자의 수명은 질 내에서 4시간에서 8시간, 자궁 내에서는 3일 정도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자궁 내에서의 수명 시간을 조금 더 기억을 하자고요. 자궁 내에서 우리 정자는 72시간 정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일수로 따지면 3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남자와 정자를 비교를 했을 때 누구의 수명이 훨씬 더 길죠? 정자의 수명이 훨씬 더 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정자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태아의 성을 결정을 합니다. 태아의 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정자의 성 염색체는 X와 Y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X는 여고 Y는 남이에요. 그래서 태아가 여아인지 남아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정자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면 여성의 탓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쵸? 여성의 탓이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아들이 안 생긴다 라고 이렇게 여자의 탓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누구의 탓이죠? 정자의 문제인 거죠. 정자가 여성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정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남자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정자가 들어가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의 성을 결정하는 건 남자의 안에 있는 정자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아가 여자, 남자, 성이 결정되는 거는 우리 정자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못 낳는 거는 여성의 탓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여기서 난소를 배우셨죠? 난소. 이 난소에서 하는 역할이 난자를 배출하는 역할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큰 기능이 난소에서는 호르몬도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호르몬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배출을 하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은 모성, 엄마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스트로겐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에스트로겐은요, 대표적으로 여성 호르몬, 여성을 더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성기 발육, 2차 성장 발현, 여성으로서의 특징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우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여성답게 해주잖아요. 가슴이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 호르몬의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성징으로 해서 회음부라든지 아니면 이 겨드랑이에 털이 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되겠고요. 그래서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에스트로겐이 또 하는 역할이 자궁 내막을 증식을 시킵니다. 자궁 내막 증식. 그런데 이 자궁 내막 증식은 기억하셔야 돼요. 배란 전에. 배란이 되기 전에는 자궁 내막을 증식시키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래서 배란 전 자궁을 증식시키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궁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은 1차적으로 자궁 안을 내막을 증식시켜요. 1차적으로 이렇게 두껍게 자궁 내막을 증식시키는 1차적으로 증식시키는 호르몬이 뭐다? 에스트로겐이다. 에스트로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임신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호르몬도 에스트로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프로게스테론이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엄마 호르몬 또는 모성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임신과 관련된 호르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까 에스트로겐은 배란 전 자궁 내막을 증식시킨다겠죠. 프로게스테론은 배란이 된 후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되겠고, 수정란을 준비하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프로게스테론이. 그게 무슨 말이냐? 자궁을 더욱더 두껍게 증식을 시킵니다. 수정란이 착상하기 위해서 배란 후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배란이 됐어요. 그러면 배란이 되고 나면 이게 수정이 되고, 수정란이 또 착상을 해야 돼요. 여기에 착상을 하죠. 자궁에 착상을 하죠. 자궁에 착상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는데, 자궁을 더욱더 두껍게 증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다? 자궁을, 안 그래도 두꺼운 자궁이 더욱더 이렇게 두껍게 증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뭐다? 프로게스테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게스테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1차적으로 두껍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임신이 되기 위해서, 착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에스트로겐이 두껍게 해놓은 자궁 내막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힘을 내서 자궁 내막을 더욱더 한 차례 더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은 비로소 그때 수정란이 착상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궁을 더욱더 두껍게 증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란이 된 후에 분비되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임신 시 배란 되고 나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어서 더 이상 이제는 배란이 될 수 없게 만들죠. 임신 시 배란을 억제하는 기능, 그 다음에 임신을 지속시켜주는 기능. 그래서 임신이 됐다는 거는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성 호르몬, 엄마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란과 월경을 한번 볼게요. 자, 배란이라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양쪽 난소에서, 난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양쪽에 있어요. 양쪽 난소에서 성숙된 무엇이? 난자가 매월 한 달에 한 번 교대로 한 개씩 복강내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월경 전 12에서 16일 사이에 배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란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배란이 무엇인지. 배란은 한 달에 한 번씩 양쪽 난소에서 성숙된 무엇이? 난자가 한 달에 한 번 교대로 한 개씩 복강내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이쪽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고 2월 달에는 이쪽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고 이렇게 교대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란일을 하셔야 돼요. 배란일은 월경 전 12에서 16일 요것도 기억을 하세요. 월경 전이에요. 월경 전 12에서 16일 사이에 배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란일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1월 1일에 월경을 했어요. 월경 우리 보통 생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1월 1일에 생리를 했어요. 그러면 28일이 규칙적 주기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규칙적 월경 주기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성은 언제 다시 생리를 하는 거죠? 다음 생리가 28일이니까 1월 29일에 다음 생리일이에요. 다음 생리 시작 1월 29일이거든요. 그러면 배란은 언제 되겠죠? 월경 전 12에서 16일. 다음 월경. 이 월경 전 12에서 16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세서 가시면 돼요.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세워서 월경 전 12에서 16일 사이에 배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에서 12 빼면 얼마죠? 29 마이너스 12 하면은 17일. 그 다음에 29 마이너스 16일 하면은 3. 그래서 이 사람의 배란일은 13일에서 17일이 되겠죠. 배란을 할 수 있는 날짜는 13일에서 17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일에서 17일 사이에는 이 사람이 뭐가 되는 날이다? 배란이 배란이 되는 날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경 전 12에서 16일 사이에 배란이 일어난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물어보죠. 자, 그 다음에 임신 가능 기간을 하나 더 끼워서 볼게요. 이거는 지금 배란의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임신 가능한 기간은 배란기의 정자 생존기간. 우리 아까 위에서 정자 생존기간 며칠이라 했죠? 3일을 합한 월경 전 12에서 19일.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16 플러스 3 해주면 19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 가능한 기간은 월경 전 12에서 19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 1월 1일에 월경을 시작했고 다음 생리가 1월 29일이 다음 생리 시작일인 분에 배란은 13일에서 17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임신 가능 기간이면은 어떻게 되겠죠? 13일에서 17에다가 뭘 더해줘죠? 정자 생존일 3일을 더해줘죠. 17 플러스 3을 하면은 13, 20일. 13일에서 20일 사이는 이 사람이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임신 가능 기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 배란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4일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 가능 기간 월경 전 12에서 19 배란일을 중심으로 전후 4일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배란은 난포에서 분비된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 상승 전에 갑자기 떨어짐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말은 굳이 여러분 외우실 필요가 없겠고 어찌됐든 간에 배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이런 호르몬의 분비 작용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 상승 전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배란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배란이 일어난다.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떨어짐으로써 이렇게 배란이 우리가 발생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은요. 배란 시 우리 몸의 변화. 여기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배란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몸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배란이 되었다는 거는 나는 정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임신할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란이 되게 되면, 배란이 끝나게 되면 기초체온이 상승을 합니다. 기초체온 상승 중요하죠? 기초체온 상승을 해요. 자, 그래서 배란이 되면서 기초체온이 0.2에서 0.5도가량 상승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배란 전 나의 체온이 36.5도였어요. 그러면 배란이 됐어요. 배란 후에는 내 온도가 0.에서 0.5, 36.7에서 36.8도로 조금 상승을 한 상태예요. 막 37, 38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0.2라든지 0.5도가량 약간 상승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배란이 되고 나면 우리 몸은 이렇게 0.2에서 0.5도가량 상승이 된, 기초체온이 상승된 몸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며 배란 후 2주간 고온기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배란이 끝났어요. 배란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체온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배란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도 한 2주간은 이렇게 36.7에서 36.8도로 고온기가 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평소에는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있었어요. 36.5도의 체온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뭐가 일어난 거죠? 배란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36.5도였던 체온이 이렇게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해서 36도 7에서 36.8도가 돼가지고 이 상태로 계속해서 한 2주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배란이 바로 끝났다고 해가지고 우리 체온 자체가 바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2주간 고온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란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은 기초체온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란이 되고 나서 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경관 점액 점도가 변합니다. 우리 흔히 여성분들 냉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냉, 경관 점액 요게 변화가 보여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은요, 양치식물 모양이라고 되었어요. 양치식물 모양. 자, 양치식물이 뭐냐면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양치식물이 여러분 고사리과에 이런 식물을 양치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의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경관 점액이 이런 양치식물 모양처럼 이렇게 변해요. 이파리를 보시면 이파리의 양상이 이렇게 그림을 보고, 자, 양치식물 보면 이파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정자가 이 경관 점액에 잘 걸리기 위해서 약간 그물의 역할을 하여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물의 역할로 정자를 잘 포획하기 위해서 우리 경관 점액이 양치식물 모양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양치식물 모양인 질 분비물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정자를 잘 포획해서 임신할 몸이 됐으니까 정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관 점액이요,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양도 풍부한 점액의 점도가 묽어지고 잘 늘어나게 된다. 지금 나는 정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됐죠.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됐으니까 당연히 정자님이 내 몸속에 들어올 수 있게, 정자가 내 몸속으로 잘 헤엄쳐서 들어올 수 있게 맑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투명하게, 그 다음에 양도 많아야 헤엄을 잘 칠 수가 있잖아요. 경관 점액량이. 그래서 양도 풍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액의 점도, 끈적끈적함이, 너무 끈적끈적하면 우리 정자가 잘 헤엄칠 수 있을까요? 헤엄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묽어집니다. 점도가 묽어지고 그 다음에 잘 늘어나요. 잘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풍부하고 묽어지고 잘 늘어나는 이유는 뭐다? 정자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자가 잘 헤엄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잘 헤엄쳐서 들어올 수 있게 내 몸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란이 되게 되면 경관 점액의 점성도가 변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양치식물 모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하고 풍부하고 묽어지고 잘 늘어난다. 여러분 계란에 흰자 있죠? 흰자의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월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란이죠? 자, 배란, 그 다음에 월경. 자, 월경은 호르몬의 평형이 깨어져서 쇠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의 평형이 뭐냐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도 떨어지고
프로게스테론도 저하가 돼요. 그러면 호르몬의 평형이 깨어지고 쇠퇴함으로써 자궁 내막에 기저층만 남기고 박리되어 혈액과 분비물이 배출되는 현상으로 배란 후에 14일에서 나타나는 월경이 시작하면 체온이 떨어진다. 배란 후 14일에 나타나요. 배란 후 14일에 월경은 나타나고요. 배란 후 14일에 정자님을 못 만났어요. 배란이 됐는데 정자님을 못 만나면 그 후에 배란 후 14일이 지나면 이렇게 자궁 내막이 허물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월경이 시작하면 우리가 높아져 있던 체온도 떨어지죠. 배란이 되게 되면은 체온이 상승을 한다 했잖아요. 상승된 체온이 상승이 돼서 쭉 가던 체온 2주잖아요. 14일. 이게 이제 정자를 못 만났어요. 임신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온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고 그 다음에 자궁 내막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다시 체온이 원래대로 36.5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월경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다 저하가 됨으로써 자궁 내막이 박리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배란 후 약 14일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월경을 하면 체온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설명하면서 배란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자궁 내막을 증식시켜 놓고 배란이 된 후에는 누가 증식시키죠? 배란 후에는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서 자궁 내막을 안 그래도 두꺼운데 더욱더 두껍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수정체,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체가 여기에 착상을 하도록 이렇게 자궁을 두껍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하지 못했어요. 정자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껍게 깔아놨던 자궁 내막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기가 생기지 않는 상태잖아요. 수정란이 없는 상태니까 이거는 수정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가지 못했어요. 정자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수정란이 여기에 착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들어지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깔아놨던 것들을 다 무너뜨려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무너져서 이렇게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을 우리는 월경이라고 하겠고, 이게 언제 일어난다? 배란 후 14일 지나면, 배란이 됐어요. 근데 배란이 됐는데 정자를 못 만났어요. 그럼 14일 후에 이렇게 자궁 내막이 다 허물어져서 내려오는 월경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하려다가 제가 여기로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에스트로겐이 생성돼서 여기를 두껍게 놓고 프로게스테론도 생성돼서 이렇게 두껍게 놨잖아요. 그런데 배란을 했는데 정자를 못 만났어요. 그러면 에스트로겐도 이번 달은 아닌갑다. 프로게스테론도 이번 달은 아닌갑다 하면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다 이렇게 아래로 뚝 떨어지죠.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죠? 떨어지면서 얘네들도 같이 밖으로 다 이렇게 무너져서 내려오는 걸 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경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이렇게 저하가 되면서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수정과 착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수정이라고 하는 거. 자, 보시면 우리 난자는 누구에게서 배출되죠? 여성의 어디서? 난소에서. 여성의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이 되겠고, 정자는 어디서 배출되죠? 남자의 고환. 더 자세히 하면 고환의 정세관 속에서 배출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났어요. 제가 플러스 했었죠? 난자, 정자가 만났어요. 결합하는 현상을 우리는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난자예요. 난자가 정자님을 만나서 이렇게 합해진 상태. 이게 우리는 수정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난관. 자, 여러분 여기가 난관이거든요. 난관. 이 난관의 약 3분의 1 가량 지점이 난관 팽대부라는 게 있어요. 난관 팽대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난관 팽대부예요. 난관 팽대부.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얘네들이 만남을 가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넓은 곳에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가량 지점 난관 팽대부에서 주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난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뭐를 배출하죠?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보이시는 난자를 배출을 합니다. 그럼 난자가 뽕 튀어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난간으로 슉 들어가는 거예요. 훅 빨아들이니까. 난간으로 들어가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여기 있죠. 여기 난간 팽대부 3분의 1지, 난관의 3분의 1지점 난간 팽대부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자를 기다려요. 그러면 정자는 열심히 막 이 길을 따라서 와요. 와가지고 여기에서 기다리는 난자를 탁 만나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합해져요. 그게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 수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수정. 그런데 수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임신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수정이에요. 수정은 임신이라고 간주는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정이 되면은 수정된 수정체가 이제 열심히 굴러가지고 여기에 가서 이제 착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정란은 수정만 지금 좀 볼게요. 수정은 뭐가 결합한다?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현상이고 어디서 얘네들이 만남을 갖는다 했죠? 난간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집중. 자, 난자와 정자가 만났잖아요. 이거를 수정이라고 하죠. 얘네가 수정이 되면은 이 수정란의 염색체는 23쌍이라고 해요. 23쌍. 그 다음에 즉 46개의 염색체라고 합니다. 얘네 둘이가 만나면은요 46개의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염색체. 얘를 이루고 있는 수정이 되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이제 돼가지고 얘네가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거의 염색체는 46개예요. 쌍으로 하면은 23쌍. 왜냐면 얘도 23개, 정자도 23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와 만나서 46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면은 쌍으로 하면은 23쌍, 개수로 하면은 46개의 염색체. 이거를 이제 더 자세하게 풀어주셔서 해주는 선생님도 있는데 지금 저는 요약이기 때문에 요약 정리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그냥 23쌍 46개로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란은 모두 23쌍 즉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수정란의 염색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46개. 쌍으로 보면은 23쌍.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더 자세하게 이제 알고 싶은 분들은 유튜버 선생님들 중에 굉장히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 많으세요. 그 선생님들의 채널을 한번 봐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도 많으시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약 정리니까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까 누구에게 달려있다 했죠? 남자, 정자에게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되면은요 얘네가 이렇게 수정으로 머무르면 안 되고 또골 굴러가요. 굴러가가지고 지금 여기에 착상을 해요. 착상. 딱 자궁 내벽에 딱 붙어야 돼요. 이게 착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상이 돼야 뭐라고 하냐면은요 임신되셨습니다. 임신하셨어요. 축하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착상이 돼야 임신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착상은 수정된 후 어디서 수정이 된다겠죠? 여기 난관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져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되면 이 수정체는 수정된 후 7일 정도 지나 7일 정도 여기를 굴러서 가요. 7일 정도 지나 수정란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자궁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궁 내막에서 자리를 잡아요. 여기서 이렇게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것을 우리는 착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착상이 되게 되면은 이 상태로 이제 임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했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했고 수정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놨던 자궁벽이 다 무너져서 내려오면 이걸 뭐라 했죠? 우리가 생리, 월경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 한번 좀 봐볼게요. 문제집은 25페이지. 문제집 2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집. 자, 문제집을 볼게요. 1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태아의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 우리가 태아를 태아, 남자아인지 여자아인지를 결정하는 건 누구한테 달렸다 했죠? 정자의 몫이라 했어요. 그래서 정자 성 염색체. 답은 2번이 되겠죠? 정자의 성 염색체는 태아의 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정자를 생성하는 장소와 정자가 완전히 성숙되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다? 고환.
고환에서 생성이 되고 성숙은 부고환에서 성숙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정자의 수명은 질 내에서는 4시간에서 8시간, 자궁 내에서는 정자의 수명 어떻게 된다? 자궁 내에서는 72시간. 자궁 내에서는 72시간.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할게요. 난자의 수명은 어떻게 되느냐? 난자의 수명은 몇 시간이었죠? 24시간. 24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24시간 안에 누굴 만나야 되죠? 정자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24시간이 지나서 정자를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임신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자에 비해서 난자의 생존 기간이 훨씬 짧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두 번째 줄. 배란을 알 수 있는 부인과적 임상적 증상. 자, 우리가 배란이 되게 되면은 신체적인 몸의 변화가 나타난다겠어요. 그래서 배란 시 우리 몸의 변화를 볼게요. 자, 1번. 질 내 pH가 저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설명을 안 했지만 질 내의 pH는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 질 내 pH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 내의 pH가 저하가 되면은요. 질 안이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감염. 그래서 질 내의 pH는 상승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경관 점액의 점도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점액의 점도, 끈적끈적한 점도. 점도는 묽어져요. 점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지금 점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끈적끈적한다는 거거든요. 점도가 저하돼야 물처럼 묽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점도는 저하된다. 점도가 저하돼야 물처럼 묽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기초체온이 지속적으로 하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배론 되면은 기초체온이 어떻게 되죠? 기초체온 자체는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상승. 그래서 배란 전에는 36도를 유지를 하다가 배란이 되고 나서는 36.7에서 36.8도 아주 미세하게 0.2에서 0.5도 정도 가량 상승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자, 4번. 현미경상 질 분비물은 양치식물 모양. 그쵸? 양치식물 모양으로 정자를 잘 포획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 경관 점액량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헤엄을 잘 치기 위해서는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관 점액의 양이 많아야 정자가 헤엄을 잘 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관 점액이 감소가 아닌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 점액의 점도가 변하는데 맑고 깨끗하고 풍부하고 점도는 묽어지고 잘 드러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도가 감소, 저하라는 표현을 해야 우리는 묽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는 4번이고요. 자, 5번 볼게요. 배란 전 자궁 내막을 증신시키는 호르몬.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을 배우시면서 자, 배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란 전에는 누가? 에스트로겐이 배란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자궁 내막을 1차적으로 두껍게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배란 후에는 누가? 프로게스테론이 2차적으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놔서 자궁 안에 수정란이 착상할 수 있게 자궁 환경을 튼실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배란 전이니까 누구죠? 에스트로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란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한 차례 두껍게 만들어 놓고 배란이 된 후에는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서 프로게스테론이 수정란이 착상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우리 자궁 내막을 더욱더 두껍게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실게요. 배란 후 두 번째 줄 보시면 여러분 배란 후 2주일경에 월경이 일어나는 이유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 놨는데 배란이 됐는데 누구를 못 만났어요? 정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 허물어져서 내려오는 걸 우리는 월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평형,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 놨죠. 이 두껍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죠?
임신을 하기 위해서 두껍게 만들어놨는데 정자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임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이번 달도 아니겠다. 이번 달에 이렇게 두껍게 해놓은 거 걷어버리자라고 해서 호르몬의 평형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감소를 함으로써 자궁 내막의 기저층만 남기고 싹 박리돼서 허물어져서 내려오는 걸 우리는 생리 월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감소, 답은 3번이 되겠죠. 호르몬 평형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번 달은 아닌가 봐. 그러면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다 감소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궁벽을 허물어 버려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질 점액을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늘려보았어요. 10cm까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점액이 잘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점액이 잘 늘어난다는 거는 뭘 의미를 하느냐? 배란을 의미를 합니다. 배란이 되게 되면은 점액의 점도가 묽어지고 잘 늘어납니다. 엄지랑 검지로 찝어서 이렇게 늘려봤을 때 잘 늘어나요. 우리 계란 흰자 손으로 딱 찍은 다음에 엄지, 검지를 딱 이용해서 이렇게 늘려보면 얘네가 잘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계란 흰자.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8번 볼게요. 배란이 되는 시기는 다음 월경 예정일로부터 역으로 환산하면 언제가 되느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배란 예정일. 배란 예정일은 월경 전, 그러니까 월경 예정일로부터 역으로, 전으로, 뒤로 세어보면은 전이니까 역으로 세어보면 12일에서 16일이었어요. 12일에서 16일. 그래서 제가 여기다 14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배란이 되는 배란일을 딱 집어서 얘기해라 라고 하면 14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14일의 기준은 뭐냐면 월경일이 규칙적인 사람. 월경이 28일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경우는 배란일을 딱 집어서 14일 전에 월경전 14일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월경이 규칙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월경이 불규칙한 여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불규칙한 경우의 수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은 14일이 되는 거고 불규칙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월경전 12일에서 16일이 배란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월경 주기가 규칙적으로 26일 간격인 K양의 임신 가능 기간. 자, 여러분 임신 가능 기간은 여기다가 뭘 더해주라 했죠? 정자가 생존할 수 있는 3일을 더해주라 했어요. 그래서 월경전 12에서 19일 또는 딱 집어서 배란일을 중심으로 전후 4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배란일을 중심으로 전후 4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겠습니다. 임신 가능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신 가능 기간은 플러스 3을 해주라 했죠. 그래서 배란기의 정자 생존 기간 3일을 합한 월경 전 12일에서 19일은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볼게요. 월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1번이죠. 호르몬의 평형이 깨어지고 쇠퇴함으로써. 이 호르몬이 뭐죠?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었어요.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쇠퇴해요. 자, 호르몬의 평형이 깨어지고 쇠퇴함으로써 자궁 내막의 기저층만 남기고 방이되어 혈액과 분비물이 배출되는 현상을 우리는 월경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2번. 평균 28일의 주기의 월경 간격을 가진 28세 여장의 월경량으로 오른 거. 자, 월경량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요. 우리 월경량은 50에서 100cc라고 보시면 돼요. 50에서 100cc.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볼게요, 여러분. 모유 수유부가 비수유부에 비해 배란과 월경이 늦어지는 이유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서 모유를 먹이는 산모와 모유를 먹이지 않는 비수유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경이 돌아오는 시기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부 같은 경우는 월경이 5에서 6개월 뒤에 6개월 있다가 월경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수유부 같은 경우는 분만 후 여기도 분만 후라고 할게요. 분만 후 5에서 6개월 뒤에 생리가 이제 있게 되겠고, 비수유부 같은 경우는 분만 후 40일이 지나야 생리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이렇게 모유수유부가 비수유부에 비해서 배란과 월경이 늦어지는 이유는 호르몬 때문이에요.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우리 모유를 주는 모유수유부에게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무슨 호르몬이냐?
프로락틴.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생리를 하지 못하게 또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생리 기간이 훨씬 더 늦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폐란과 월경이 늦어지는 이유 뭐죠? 프로락틴 호르몬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로락틴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자, 난자가 자궁에 이르기 전에 정자와 만나 결합하는 것으로 주로 난관 팽대부에서 일어나는 것. 자, 난자가 자궁에 이르기 전 정자와 만나요. 정자와 난자가 만납니다. 그래서 얘네는 어디서 만난다 했죠? 넓은 장소, 난관 팽대부에서 만남을 가져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이 된 거는 임신이라고 할 수가 없겠고 이 수정된 수정란이 굴러서 자궁 내에 착상을 해야 뭐라 한다? 임신이라 한다라고 했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정란이 착상되는 시기와 수정란의 염색체 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수정란. 여기서 수정이 되면 얘네들이 열심히 굴러가지고 내려가요. 이게 7일이에요. 7일이 걸려요. 7일 동안 굴러와서 여기에 착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후 7일에 착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착상된 수정란의 개수는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수정란은 모두 개수는 46개였어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겠고 얘를 쌍으로 분리하면은 두 개로 쪼개면 되죠. 23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종료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